자,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게 개념상 정말 어려웠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단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연립일차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걸 오늘 설명하면서 해줄게.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건, 문자 2개짜리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를 구하려고 하면은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왜? 해가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를 구하기 위한 시도를 어떻게 했어? 첫 번째, x, y 값에 조건을 줬죠. 자연수, 정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해가 유한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를 표시할 수 있었고, 그런 조건조차 없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보완을 했다고 그랬지? 함수라는 걸 공부하면서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연립일차 방정식 다음에 함수가 나오는 이유가 방금 말한 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었어. 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딱 그것만 알고 넘어가도 성공한 거야. 함수의 본질을 애들이 잘 모르거든. 우리는 아직 공부도 안 했지만. 자, 아무튼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게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건 해를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뭐였어요? 연립을 시켰지. 무슨 얘기야? 식을 2개를 세트로 묶었죠. 세트로 묶게 되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없다? 가관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오늘은 그것의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딱 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사실 요거는 설명할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식이 복잡할 때 해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풀 때도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어?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써서 식을 풀어 헤쳤고, 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했었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개수를 곱해서 분수를 없애버렸어요. 맞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소수가 있을 땐 10의 거듭 제곱을 곱했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 0.6x다 예를 들어서 개수가. 그럼 0.6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10의 거듭 제곱, 즉 10을 곱해서 6x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했었죠. 소수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지. 그게 1차 방정식 때 한 건데 연립방정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해. 근데 딱 하나만 그냥 연습만 한번 해보자. 자, 예전에 내가 몇 개를 그냥 만들었거든.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자, 요거랑 3.2네요. 3.2. 자, 소수가 잔뜩 있죠. 그 다음에 소수랑 분수랑 섞여 있어요. 이거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해를 막 가관법 데이터 써서 쭉 쓰는 건 안 할 거다, 여기서는. 알았죠? 자, 정신 차리고 잘 봐. 자, 1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소수점과 분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자, 첫 번째 식은, 아이고, 이거 자꾸 안 쓰네. 이거 써야 돼요. 첫 번째 거는 소수점 하나씩 있으니까 없애버리려면 양변에다가 뭐를 곱할 거야? 10을 곱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거는 자, 분모가 4하고 5가 있기 때문에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버리면 분수가 사라지지 않겠냐? 라는 게 선생님의 의견이에요. 자, 그래서 10을 정리를 해보시면, 자, 위에 거 어떻게 돼? 3x 플러스 4y는 32가 되고, 뭐 약분되는 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각각 20을 곱해줘 버리면, 자, 어떻게 돼요? 15x. 자, 8y는 20. 자, 이렇게 되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밑에 것도 약분되는 게 없어. 그럼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건 가관법 할까 대입법 할까 고민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다고 얘기했죠? x는 또는 y는 하고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가관법,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대입법이 좀 용이하더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x는 또는 y는 하고 정리하면 다 분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를 추천해? 대입법을 가관법을 추천하겠다. 을 써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더라. 자, 라는 거야. 계산은 여기서 다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안 하고 노트 정리할 때 해를 한번 찾아봐. 알았지?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다 유형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 1차 부등식 때 못 본 거구나. 1차 부등식이 아니라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구나. 자, 잠깐 착각했어, 선생님이. 자, 유형 형태가 저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A는 C는 B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A, B, C는 뭐냐면, 식을 뜻해요. 식 3개가 붙어 있어. 3개짜리 연립되어 있는 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식 3개짜리는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적당히
두 개씩 묶어서 정리하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쓰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식 하나를 좀 보여줄게. 잘 봐. 자, 이렇게 등호가 두 개가 있고요. 잘 보세요. 식이 세 개가 묶여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연립방정식은 등호가 써있는 식 두 개가 붙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 식의 표면적인 뜻은 뭐예요? 세 녀석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두 개씩 묶으라고 그랬지. 자,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만 있다고 생각하고 식을 하나 떼어내. 그럼 어떻게 돼? 5x 플러스 y는 3x 빼기 y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만 있다고 생각하고 파란색 밑줄 친 거 먹으면 등식이잖아. 등식. 그러니까 파란색 밑줄 친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따로 또 떼어내. 자, 이걸 그냥 묶어냈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노란색씩, 파란색씩 정리만 하면, 자,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2y는 4가 되면서 2도 정리되죠? 그쵸? 자, 정리를 좀 이따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하게 되면은 2x, 자, 마이너스 3y가 되고, 4를 우변으로 넘기면 4가 되죠. 됐니? 그러면 xy 있는 식 두 개 묶여있는 형태가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식 변형하는 과정을 한번 해야 되더라 라는 거야. 되게 쉬워. 자, 여기서 드는 의문. 선생님, 꼭 첫 번째, 두 번째 거가 노란색, 두 번째, 세 번째 거 파란색으로만 묶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만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묶는 걸로 해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걸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안 쓰고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끼리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냥 옆에다 쓸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얘처럼 정리한 다음에 얘랑 얘랑 연립하든지 아니면 얘랑 얘랑 연립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똑같은 애가 무조건 나와요. 똑같은 애가. 알겠죠? 그러면 식을 총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면 방금 말한 건 결국에는 식 3개가 있을 땐 아무거나 2개씩 묶어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 라는 거 아니겠냐? 근데 하나의 팁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보면 A, B, C 꼴이라고 하는 거 저 녀석들이 다 식이라 그랬지. 식이라고 써놨잖아.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막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똑같은 걸까요? 숫자는 식인가요? 숫자도 식이야. 문자가 있다고 꼭 식은 아니야. 알았죠? 자, 그럼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하고 묶고, 뭐 연립이 아니라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묶고, 또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묶어가지고 하면은 얘처럼 연립방정식 만들어줘. 근데 하나가 문자가 없는 그냥 이거 숫자잖아. 이렇게 숫자만 있는 게 있을 때에는 계산의 좀 효율성,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거. 가관법, 대입법 얘기했을 때도 대입법이 편리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그게 편하니까. 얘도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가 있을 땐 첫 번째 거랑 숫자랑 묶어서 식 하나 만들고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숫자랑 또 한번 묶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3x 빼기 y 플러스 4는 8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연립방정식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어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좀 편리하더라라는 거야.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문자가 최소화예요, 최소화. 문자의 개수가 최소화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리하더라라는 거야. 하나 참고. 그래서 숫자가 있을 땐 이렇게 첫 번째 거랑 숫자, 두 번째 거랑 숫자 묶는 거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산은 안 해줄 거야. 자, 봅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가 이제 또 유형화되어 있는 건데요. 저번에 우리 B단계 풀다가,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문제 풀다가, 내가 찍어서 풀다 보니까 문제 변형해서 풀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몇 번인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좀 유사한 거거든? 똑같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리 과정을 설명했죠? 오케이? 기억나요? 첫 번째? 자,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개수가 안 나와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의 해가 개수가 몽땅 다 나와 있는 이 식을 만족시킨다라는 문제 하나 있었어요. 물론 책에 있던 건 이 녀석이 개수가 하나가 없었지. 근데 내가 이걸 바꿨지. 바꾼 거 기억나냐? 그거 풀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자, 바꾼 거 기준으로 얘기할까? 얘랑 얘 해를 직접 구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개수가 몽땅 다 나와 있는 이 두 녀석을 연립해서 x, y 해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의 바보들은 결과가 내온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를 내가 x, y에다가 노란색 색칠하면서 설명을 해줬었단 말이야. 자, 그것과 좀 유사한 게 쭉 나오는데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 거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쉬워.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결과만 외우지 마. 응? 이유 없는 공부는 없다니까. 잘 봐봐. 자, 계속 나올 거야 이제. 자, 보시오. 요령만 알면 여기 사실 푸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여러분들이 계산이 후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내가 그때 변형했던 유형이에요. 연립방정식이야. 개수 하나 안 나와 있지. 맞지? 이 녀석의 해가 있지. 또 다른 식이 있는데 설명한 거니까 이거 바로 그냥 할게. 이 녀석을 만족한대. 내가 이게 변형해서 이런 식의 형태를 한번 보여줬었어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A값 찾아봐 라고 나와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랑 얘를 연립해서 해를 구해도 되지만 문자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색깔놀이 했을 때 색깔놀이 어떻게 색깔놀이 했어? 이 녀석의 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x, y 자리에다가 몽땅 다 대입을 할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였었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였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녀석이 얘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 xy는 여기에도 대입을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었어? 거꾸로 빨간색 xy를 구할 수 있다.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연립방정식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고 두 식에다가 동시에 대입할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그러면 빨간색 xy가 세 개에다 칠해져 있다라는 세 식에다 칠해져 있다는 얘기는 얘 빼고 위에 거랑 아래 거만 연립을 해서 빨간색 xy를 찾아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했죠. 간단하게 생각해. 첫 번째 식, 세 번째 식 빨간색 xy가 칠해져 있잖아. 그럼 그 빨간색 xy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도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인 거지. 따라서 얘랑 가관법 대입법으로 풀게 되면은 그때 나온 xy 값이 무조건 뭐예요? 빨간색 xy, 즉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해와 동일한 녀석이 된다 라고 했던 게 저번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개수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애는 냅두고 개수가 싹 다 나와 있는 두 녀석만 연립방정식으로 해를 구해라.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봐 그러면 대답 못한다 그러죠. 간단 요약하면 어떻게 돼? 연립방정식의 해 성질을 썼다 라는 거지. 굳이 따지면.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였어. 자, 이것도 방법을 아니까 그냥 해는 구해줄게. 자, 파란색 연립방정식 푼 거야. 파란색 연립방정식 풀면은 x가 이게 나와. y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누구 푼 거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연립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걸 구하서 이제 어떻게 한다? A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파란색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대입할 수 있어? 빨간색 xy라는 거. 자, 그럼 대입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넘기면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저번에 했던 거 완전 똑같은 유형인 거야. 알겠지? 그때 교재에 있었던 문제는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지는 거죠. 근데 귀찮다고 하기에도 뭐한 게 풀이는 똑같아. 연립해서 해 찾고 나머지에다가 대입. 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저것도 잘 나오고 지금 말하는 것도 겁나 잘 나와요. 그냥. 자, 4번인가? 자, 이것도 우리 1차 방정식 때 많이 봤던 건데 개수 잘못된 문제 있었어. 개수.
자, 근데 이것도 유형이 풀이가 완전 같아요. 계수를 잘못 본 경우.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자, 이거 그냥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풀어야 돼. 근데 저거랑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연립방정식은 심도 깊은 개념이 그냥 본질적인 거 저번에 얘기한 거 빼고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니들이 개고생할 거는 어디겠어? 활용이야,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자, 봐봐. 그러니까 항상 개념 노트 쓸 때 개념 노트라는 게 뭐겠어? 문제 빨기 위한 공식 암기 연습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 말 그대로 개념이잖아. 알겠지? 늘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나보다 설명 잘해야 돼. 그래야 수학 잘하고 선행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선생님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0년 됐나? 모르겠다. 어쨌든 오래 했는데 했는데 손에 꼽아 진짜 2, 3년에 한 명 볼까 말까?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물론 나보다 설명을 잘하지 못하지. 그런데 핵심적인 건 따박따박 기억하는 애는 진짜 드물더라고. 뭐 딱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부등식 뭐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번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등에서 머물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수업도 해야 되잖아. 맞죠?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보자. 니네가 그걸 느끼는 날이 와야 돼. 어려운 거 고등학교 거 풀어보면 막 어려운 거 말고 있잖아. 그냥 문제집에 있는데 좀 심도 깊은 문제 그런 거 풀 때 하고 머릿속에 느낌표가 많이 떠올라야 저래서 진짜 개념이 완전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개념이 잡혀있으면 장점이 뭔지 아니? 계산이 짧아진다. 왜냐면 중간 과정이 생략이 가능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애들, 안 되어 있는 애들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개념 노트 잘 써있는 게 진짜 좋은 거야. 물론 복습도 잘 해야지. 알겠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걸 느끼기가 쉽지 않아. 중학교 거는 그냥 드립다 문제 겁나 많이 풀어보면 그냥 경험에 의한 풀이가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고등학교는 완전 다르다. 문제 많이 풀어본다고 안 늘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말짱 꽝이에요. 또 요즘 학교 시험이 쉽다 보니까 중학교 거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고등학교도 쉬워지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니네가 뭐 느끼기에는 어려워 사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얘 문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y 앞에 개수 3을 잘못 봤대.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자, 3을 잘못 보고 풀었대. 잘 봐. 이거 B단계에 있는 거야, 다. 잘못 보고 풀어서 x가 2가 나왔대. 그때 물어본 건 3을 물어보는 게 서술형이면 두 가지로 나와. K 구하세요. 두 번째, 3을 어떤 녀석으로 잘못 봤니? 까지 두 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쉬운 문제는 K만 구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해봅시다. 일단 이거를 딱 풀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 공부를 안 한 사람 빼고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K를 구하는 사람. 정말 최악이지. 그러면 다 풀어놓고 틀리는 거야.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3을 잘못 봐서 x는 2가 나왔다며. 그러면 저 x는 2는 올바른 해인가요? 아니죠. 잘못 푼 거죠? 그럼 잘못 푼 식이야. 잘못 나온 해야. 근데 잘못된 해어도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1차 방정일 때 있던 건데, 잘못된 해는 올바른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해. 잘못된 해는 어디다가 대입할 수 있을까? 잘못 본 식에는 대입할 수 있죠. 왜? 그 녀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데, 절대로 이 녀석은 y에게서 3을 잘못 봤다 그랬지. 이거 잘못 본 거죠? 그럼 이 식은 올바르게 본 거죠? 그럼 애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쌤,
잘못 본 식에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x는 2를 위에 거, 자 위에 건 결국 위에 건 제대로 못 본 거죠. 아래 건 올바르게 본 거잖아. 맞지? 그럼 애들이 이런 착각을 하려고 x는 2를 위에는 대입하는데 밑에는 못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본 거니까 대입 못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까 얘랑 개념 똑같다 했죠. 야, 연립방정식의 해 가치가 뭐라 했어? 두 식에 다 대입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은 쉽게 생각해. 한 몸인 거야. 식 두 개잖아. 하지만 하나라고 생각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 봤으면 싹 다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건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 x값만 써준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잘못된 해라 그랬지? 잘못된 해는 잘못된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 맞아.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얘랑 연결되어 있고 한 몸처럼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x는 2는 이거 전체 풀어서 나온 거잖아. 연립해서. 그러면 이 잘못된 해를 구하는 과정상에서 얘도 영향을 줬어 안 줬어? 같이 푼 거니까 영향을 준 거죠. 그럼 거꾸로 대입해보자. 이건 밑에 있는 식은 올바르게 받아치지만 이렇게 잘못된 해 구하는데 얘도 영향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도 원인 제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대입해도 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어. 결론. 식이 두 개지만 하나처럼 생각해. 연립이니까. 연립이야 연립. 응? 하나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해는 그냥 다 대입해도 돼. 알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건 원래 올바른 식이고 3을 잘못 봤다 했잖아. 그치? 그럼 원칙적인 표현은 이거는 내가 위에 걸 잘못 봤다는 표시다. 알았냐? 그럼 정확하게는 어디다가 대입하느냐? 3을 일단 뭘로 잘못 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위의 식이 5x 빼기 3y였는데 그거를 마이너스 3만 잘못 본 거잖아. 맞죠? 그럼 3을 어떻게 잘못 봤는지 모르니까 얘를 그냥 자 이거 마이너스인데 내가 안 썼나 보다.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인데 잘못했네. 자 5x 마이너스 3을 잘못 봤잖아. 그거를 a로 잘못 봤다라고 미지수를 한번 써보자. 그럼 니네가 구해야 되는 건 일단 a 찾는 거야. 그럼 잘 들어. 위의 식은 이렇게 잘못 본 거겠지. 근데 아래 식은 건드릴 거 있어 없어? 제대로 본 거잖아. 됐니? 자, 말 나온 김에 K 값이 그냥 다 구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까 말한 게 결국에 뭐였어? 위에 거 잘못 봤으면 아래 것도 그냥 잘못 본 녀석 취급하면 되는 거죠. 둘 다 원인 제공한 거니까. 그래서 x는 2를 여기에다가 그냥 다 대입하는 거. 자, 대입해봐. 뭐 어떻게 돼요? 10 플러스 ay는 7이니까 자, 이렇게 일단 나오고 자, 아래에 있는 거. 자, 아래에 있는 거 대입하면은 8 플러스 k 자, ky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써본 것 같아. 일단 써볼게. 자, 일단 넣게 되면은 7이네. 그쵸? 아, 미안하다. 원래, 잘 들어. 미안해. 플러스 3이었는데, 미안해. 마이너스 3으로 잘못 봤다는 거네. 자, 선생님 글씨를. 미안해. 자, 3을 마이너스 3으로 잘못 본 거네. 자, 미안해. 자, 이렇게 잘못 봤다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좀 대상이 달라지겠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K를 구하는 문제야. 미안해요. 이 문제를 잘못 적어놨어.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하자. 자, 그럼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식인 거죠. 마이너스 3을 잘못 봤으니까 5x 플러스 3i가 아니라 마이너스 3i를 잘못 봤다라는 거네. 미안해. 그랬더니 해가 뭐가 나왔다라는 거야? x는 2가 나왔다라는 거야. 자, 요거 하나만 잘못됐고 나머지 뭐 똑같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잘못 본 식은 어쨌든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 자, 따라서 x는 2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x 마이너스 3y는 7인 거지. 자, 그럼 생각. x에다가 2 대입해서 이거 납대고 2 대입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기면 3i가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y는 일단 1이라고 나왔지. 맞지? 자, 그럼 질문. 이 y는 1은 무슨 해야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해됐어요? 왜? 잘못된 식에다가 대입했잖아. 누구를? 얘를.
왜 대입했어? 잘못 푼 해니까. 잘못 푼 해니까 잘못 본 식에다가 대입했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어? 잘못된 y가 나온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y는 1이 나온 거죠? 자, 그럼 계산은 어쨌든 k를 구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약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을 했는데, 참. 자, 일단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고. 자, 그래서 y가 1이 나왔죠? 그럼 k를 찾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잖아. 잘못된 식해는 하나만 잘못 봤어도 위아래 다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x는 2랑 y는 1이랑 다 일단 뭐라고 했어? 잘못된 해야. 얘도. 하지만 아래 건 제대로 맞다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원인 제공을 했다 했죠. 자, 따라서 x는 2랑 y는 1을 어디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까 이거였죠? 이거. 자, 따라서 y는 1을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은 이거 계산 과정이구나. 요거죠. 요거죠.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뭐가 나와? k가 나온다. 착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건 이거야. 잘못된 애는 여기 대입 못하지 않나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은 한 몸이라고 하나라도 잘못 봤으면 두 개 다 대입해도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죠? 원인 제공한 거니까. 자, 그럼 x는 2하고 y는 1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8 플러스 k는 12 되니까 k는 2가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더라. 자, 얘랑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는 거야. 알겠죠? 연립방정식의 본연의 성질을 쓴 거예요. 둘 다 대입 가능하다. 헷갈리지 말았으면 하는 건 뭐야? 잘못된 시기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잘못됐으면 얘는 올바르게 갔다만 원인 제공도 했을 뿐더러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봤으면 둘 다 그냥 잘못된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연립방정식의 특기인 거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자, 됐지?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줄게. 이것도 잘못 본 거고. 자, 이번에 제대로 썼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시험 문제가 지금 나열한 게 다 잘 나와.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개수 잘못 본 거 무조건 하나씩 나왔다. 잘 봐라, 똑바로 앉아라. 자, 보세요. A랑 B를 어떻게 했냐면 이번엔 잘못 봤대요. 어떻게 잘못 봤냐면 A와 B를 반대로 봤대요. 자, 이것도 잘못 본 거죠, 계속. 근데 이게 훨씬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국어적인 장난 때문에 그런데, 야, A랑 B를 반대로 봤대. 그럼 생각? 이게 올바른 식이야? 반대로 본 걸 식을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될까? 잘못된 식. 다시 말해. 이건 올바른 식이야. 잘못된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애들이 실수를 이렇게 한다? A랑 B를 반대로 봤잖아. 얘랑 위치를 바꿔. 잘 들어. dx가 될 것이고 ay가 되겠죠. 그게 4가 되겠죠. 됐음? 자, 그 다음에 얘랑 위치 바꾸는데 여기서 실수해. b랑 a랑 반대로 봤다 했지? 근데 애들이 마이너스 a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 b를 뒤에다 봤어. 내가 지금 t를 내고 있으니까 니네들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야? 문자를 잘못 본 거죠. a, b라고 써있죠. 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는 y 앞에 개수지. 그치?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a, b를 그냥 반대로 본 거랑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들 그런 거. 개수를 반대로 봤다라고 써있을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x, y의 개수를 잘못 봤을 때라고 할 때도 있어. 자, 방금 쓴 거는 어떤 조건일 때 하는 거냐면 방금 쓴 거는 x, y 개수를 서로 반대로 보고 라고 조건이 써있으면 이 식이 맞아. 근데 이 친구는 문자만 잘못 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올바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잘못 봤는지를 썼을 때는 얘는 맞고요. 자, 됐니?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한 대로 A랑 B만 바꿔줬어요. A, B의 위치만 바뀐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오케이? 자, 따라서 ax 빼기 by는 2 이렇게 된다. 부호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자, 방금 쓴 건 언제 쓰는 거야? a와 b를 반대로 본. 다른 거 같은 거 같지만 달라. 엄연히 개수라고 하면 야, 잘 봐라. a는 x의 개수지, b는 y의 개수지. 위에 식만 봤을 땐 개수를 잘못 보나 a, b를 잘못 보나 위치 바뀌는 게 똑같잖아. 근데 개수냐 문자냐에 따라서 아래식이 바뀌잖아.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학교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게 나와요. 무조건 나와. 별거 아닌 거 같고 이런 걸로 함정을 파는 거야. 알겠어? 자,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하는 건 테크닉적인 거야. 심도 깊은 거 있어? 전혀 없어. 거의 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가서, 이거 안 써졌다. 잘못 봐가지고, x는 2랑, 1이구나. y가 마이너스 2가 나왔대. 자, 물어본 거는 올바른 해를 구하래.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될까? 올바른 식의 해면은 이거 풀라는 거야. 야, 그럼 이거 풀려면 뭐 알아야 돼? a랑 b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해를 구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a, b를 먼저 구하고, 두 번째, 얘를 또 풀어야 돼. 두 번 풀어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디다가 대입해? 아까 말했던 대로 x는 1, y는 마이너스 2는 여기서 말한 대로 무슨 애야? 다 잘못된 애야. 잘못된 애는 뭐 잘못된 식에다 대입하라고 하셨어. 생각 없는 바보들은 이걸 여기다가 대입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이거는. 왜? 이건 올바른 거잖아. 동그라미 치고 보이지? 개수 바뀐 건 여기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거는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보여준 거고, 이 문제 풀 때는 필요 없죠. 따라서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대입. 됐니? 자, 그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1하고 마이너스 2잖아. 1 마이너스 2. 자, 1 마이너스 2. 지금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연립1차 방정식이라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지. 우리 연립1차 방정식이 일단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해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심도 깊은 얘기를 딱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할게. 자, 요것만 중요해요. 오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적으로. 여러분,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A랑 B가 구할 수 있나요? 처음엔 어색하니까 안 보일 수 있어. 필기할 때는 이걸 쓰지만 B 대신에 X라고 생각하고 A 대신에 Y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바꾸면 X, Y 구할 수 있나요? 있지. 과거법, 대입법 하면 되잖아. 뭐 하는 게 편해? Y는 정리되죠. X는도 정리되죠. 대입법 하면 되지. 맞니?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지. 자, 그럼 처음이니까 이렇게 배워주는 거고, 잘 들어. 내가 빼먹었다는 얘기가, 저번에 빼먹었다는 얘기가 이건데, 방금 표현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똑같은 점이 뭐야? 식 두 개지. 문자도 두 개지. 잘 들으세요? 식 두 개, 문자 두 개지. 오케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해를 구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얘도 연립방정식인 거야. 문자가 두 개고 식도 두 개잖아. 그래서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이야. 뭐라고요?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이라고. 자, 줄여서 쓸게. 그럼 과관법, 대입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느꼈잖아, 저번 시간에. 맞죠? 자, 그러면 하나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는 주된 이유를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연립방정식은 잘 들어. 내가 저번 시간에 야, 연립방정식 기억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했을 때 과관법, 대입법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지금 말한 걸 기억해. 고3 때까지.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알 거야. 야, 연립 1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답이 써있어요. 과관법, 대입법으로 해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특징이 어떠냐면 개수에 주목해봐. 문자가 두 개지. 식 몇 개야? 두 개지. 그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서로 어때? 같죠?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우리의 최고의 목적, 방정식의 최고의 목적 뭐라고? 해구하는 거랬죠?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거의 대부분 아닌 것도 있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적인 가치로 너무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가치도 얘기해보자. 현실적인 거. 니네 앞으로 연립일자 방정식 이번에 공부했으면 그 뒤에 안 나오냐? 나와요. 여기는 일단 어쨌든 계산적인 거야. 맞지? 계산이야 일단은. 그렇긴 한데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똑같다는 게 실전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냐면 니네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계산 단원을 풀다 보면은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똑같게끔 조건이 나오거나 문제를 풀다가 식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본 옵션인 거야. 문제 풀 때. 나중에 갔을 때. 지금은 니네 지금 주된 메뉴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실전적으로는 계산 과정상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니네가 많이 볼 건 문자 2개, 식 2개 조건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문자 2개, 식 2개 풀이 과정이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니네가 머릿속에 의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연립일자 방정식. 첫 고려 대상은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꼭 하시고 거의 이걸로 풀려. 그리고 하나 더 살을 덧대면 잘 들으세요. 아직 우리가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자 2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직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미리 얘기할게. 또 있어. 실전 1번, 실전 2번. 문자 2개, 식 2개가 식 구하다 보니까 나오지 않아도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2개일 때도 있어요. 뭐라고요? 구하고자 하는 대상. 대상이 2개야. 이때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건 식 2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좀 알고 넘어가자. 자, 아무래도 당장 니네가 느껴야 되는 건 밑에 2가지가 제일 니네한테 표면적으로 와닿을 거야. 언제? 진도 나가다 보면. 문제 풀다가 많이 얘기할 거다. 야, 얘들아, 문자 2개씩 2개 나왔는데 뭐 해야 돼? 이렇게 막 물어볼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2개야. 그럼 일단 뭐 떠올라야 될까, 얘들아? 식을 2개 세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먼저 내가 뉘앙스를 많이 풍길 거야. 그게 니네가 여기 이 단원 공부하는 주된 이유야. 연립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많이 학습을 해놔야지 나중에 어려운 단원 문제 풀 때, 어려운 단원 공부할 때 써먹겠죠? 알겠죠? 니네 지금 여기 계속 계산 연습하는 단원이고요. 거의 대부분. 알겠죠? 자, 많이 뉘앙스를 풍겨줄 테니까 기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요? 자, 뭐 한다고? 연립방정식을 한다. 자리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올게요. 연립방정식으로 보여야 돼, 이제. 알겠죠? 문자 몇 개? 2개. 식도 2개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 해는 구해줄게. 자, 이게 또 분수가 나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연립방정식 한번 풀었네요. 자, 근데 답은 A, B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올바른 해구하는 거라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랑 B를 찾았으니까 어디다가 대입해? 올바른 식에다가 대입해. 쌤! 이거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넣어도 돼? 여기 A, B는 잘못된 식에도 써있고 올바른 식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대입해도 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하는지. 자,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6하고 5분의 8을 여기 2개에다 다 대입해. 자, 그럼 이거 뭐랑 겹쳐요? 오늘 노트 정리하는 거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개수가 분수니까 양변에 뭐 곱해? 분모에 최소 공에서 곱해서 분수 없애는 거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A, B를 구하고자 연립방정식 한 번 했지. 그 다음에 그거 대입해가지고 해를 또 구해야 되다 보니까 연립방정식을 몇 번 풀었어? 2번 풀었어. 따라서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하나지만 2번 풀어야 되는 그냥 문제 2개짜리 문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왜 좋아하겠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심지어 분수로 의도를 했다. 계산 과정으로. 더 악랄한 선생님인 거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 좀 많이 가겠죠.
계산 실수 열심히 안 하면 틀리겠지. 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과정만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한다? A랑 B 어떻게 한다? 올바른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XY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이거 구하는 건 안 할 거야. 계산적인 거. 알겠지?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오늘 이따가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건 했고.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방금 말한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대부분이라고 한 건 100%가 아니죠. 그럼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만 오늘 하면 끝나 이제 개념은. 자, 이것도 똑같아. 이건 선생님들도 잘못됐고 문제집도 잘못된 게 있어. 왜 그러냐면 내가 계산 노트를 자꾸 강조하는 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걸 그냥 날로 먹게끔 쉽게 푸는 공식들을 써놓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상 없는 공식이냐? 아니야. 나와. 근데 언제 나오냐면 함수에 나와. 뒤에 보고 봐. 그때도 설명해 줄 건데 왜 그 식이 만들어졌으면 왜 그 식이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지를 공부조차 안 하고 그냥 그거 형태 하나 외워서 되게 쉬운 공식 분수 3개 딱 만드는 거 있는데 나 오늘 그거 얘기 안 할 거야. 책에 있어요. 근데 안 할 거야. 설명 안 해줄 거야. 나중에 함수할 때 얘기해 줘. 뭐 마지막에 거의 이제 우리 문제집 끝날 때쯤 한번 보여주긴 할게. 근데 그러면 애들이 현타가 오고 왜 이렇게 쉬워? 이거 쓰는 거 금방 답 나오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거 그냥 외우고 가장 최악인 거죠. 그냥 외워서 풀어. 대입하는 연습만 한다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차 함수라는 단원을 공부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연립방정식에서 그냥 막 써. 야, 이거 왜 이렇게 써도 돼? 당연히 대답 못하지. 내가 자꾸 왜 50원 뭐 얘기했는지 알겠어? 니네는 그러면 안 돼. 문제를 덜 풀더라도 책이 좀 덜 끝나더라도 그 공식의 가치,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돼 있어야지 개념 정리 잘 되는 거죠. 공식 하나 암기하는 게 뭐 대단하죠. 절대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나는 딱 이 단원에 맞는 것만 설명할 거야. 자, 저것에 대한 예외적인 케이스. 이게 안 될 때만 얘기하는 거야. 해를 못 구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올 때가 있고 해가 없을 때도 있어. 야, 내가 얘기했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는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랬지. 맞죠? 첫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것처럼 해가 무수히 연립방정식인데도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때가 있어. 반대로 해가 없을 때도 있어. 자, 그거를 연립방정식 측면에서만 얘기할게. 자, 그럼 아까 말한 이것의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했잖아. 잘 봐라.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칙적으로는 가관법, 대입법을 하는 게 맞는데 자, 이거 일단 대입법 하는 게 편한 건 알겠지? 맞죠? 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자, 대입법 그냥 해볼까?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 자기를 y는 하고 정리해볼게. 가관법 빼도 돼, 근데. 자, y는 하고 정리하면 3-x가 되죠?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나머지 식에다가 대입하기로 했지. 집어넣는다? 근데 벌써 좀 이상한 걸 좀 치신다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이거. 자, 보게 되면은 2x 2에 3-x 이렇게 되죠. 정리해보자. x 구해야 되잖아. x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y까지 구하는 거잖아. 이게 대입법이 같이 편리한 거라 그랬지? 그치? 자, 넣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잘 봐. 2x 6 마이너스 2x는 6 이렇게 되네. 오?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x 구할 수 있니? 잘 봐. 평소 풀던 거랑 뭐 다르잖아. 못 구하지? 왜? 자, x가 날라가요. 근데 언제 봤어 이거 우리? 개수가 날라갔어. 니네 원래 이거 계산 동류한 개념에 의하면 개수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날라가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도 넘겼어. 6 빼기 6이 되잖아. 그랬더니 답에는 개수가 0이 되고 상수항도 0이 됐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슨 식이었어요?
방정식이었지. 해가 무수히 많은 그 녀석이지. 답 나왔네요. x가 무수히 많아. y도 볼 것도 없이 무수히 많아. 오케이?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음? 대입법 말고 가관법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해보면. 알겠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게 연립방정식도 나오더라. 자, 재미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만 알고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원래 문제를 봐봐.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완전 같은 식이잖아. 아래에 있는 식 양변을 2로 약분해봐. 그럼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 완전 같지. 맞니? 해가 무수히 많을 땐 언제 저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식이 완전 같을 때 생겨. 두 식이 완전 같을 때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만들어져요. 자, 왜 무수히 많을까요? 연립방정식인데. 내가 연립방정식은 첫 번째 식만 봤을 때 해 무수히 많고 두 번째 식만 봤을 때에도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그 두 녀석을 세트로 묶게 되면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xy 값이 해라 그랬잖아. 맞죠? 근데 식 자체가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윗줄에 무수히 많은 해와 아랫줄에 무수히 많은 해가 똑같겠죠. 그럼 겹치는 게 겁나 많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x값이 무수히 많다, y도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두 식 자체가 완전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문제 풀 때는 지금은 대입법으로 설명했지만 문제 풀 때는 사실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들으세요. 실제 문제는 저렇게 이건 그냥 설명해 주려고 그냥 식을 다 써준 거고 실제 문제는 개수들이 다 안 써 있어. 그건 일단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한번 보여줄 건데 자 보세요. x 더하기 y는 3이고 2x 플러스 2y는 6이라고 했잖아. 실전적으로 이걸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두 식이 완전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지? 그걸 찾는 방법은 두 식을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좌변을 봐봐. x 더하기 y랑 2x 더하기 2y가 현재 봤을 때 좌변만 봤을 때 식이 다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x, y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줘. 어떻게 맞춰주냐? 첫 번째 방식은 이걸 좌변, 우변을 2로 나눠도 되지만 위에 있는 거를 2를 곱해가지고 2x 플러스 2y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좌변만 놓고 봤을 때 맞춰주라 그랬지? 좌변을 서로 같은 식이 되도록 만들어줘. 뭘로, 어떤 걸로 정리해? 등식의 성질을 써가지고. 양변을 2로 나눠도 되고 양변에다가 2를 곱해도 돼. 근데 나누면은 뭐 나누는 거랑 얘는 이제 식이 너무 간단해서 나누는 거나 곱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뭐를 하냐면 곱해서 정리를 많이 해. 자,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좌변에 있는 식을 똑같이 만들어줄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2x 플러스 2y가 되죠. 우변도 곱해야 됩니다. 6 됐죠? 맞아요? 그러면 아래 거 그대로 냅뒀더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로 자, 원하던 대로 좌변에 있는 식이 똑같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우변을 째려보는 거야. 우변. 우변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됐죠? 똑같아졌죠. 그렇죠? 똑같아졌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걸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좌변을 똑같이 만들어줘요. 보통은 곱해가지고 많이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변을 째려봤을 때 우변이 서로 같으면은 뭐라고 선언할 수 있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그냥 다 같아진 거 아니냐? 좌변 같잖아. 우변도 같아졌잖아. 맞죠? 자,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게 문제 풀 때 쓰는 방법이야. 근데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해가 무수히 많은 건 그냥 식이 다 똑같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얘 때문이야. 해가 없다라는 거 풀 때는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해가 무수히 많다나 없다를 동일한 과정상에서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정 어떻다고 그랬어? 좌변 같게 만든 상태에서 우변까지 똑같아졌다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자, 그러면
해가 없다는 어떻게 될까? 판단해 볼게요. 자, 보시오. 그러면은,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요것도 해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까지 하면 되거든. 얘들아, 잘 봐라. 똑같이 풀어볼게. 자, 이번엔 얘도 대입법이 되긴 해요. 근데 이번엔 얘는 가관법을 한번 해볼게. 잘 봐. 가관법 하려면 소거시킬 문자를 정하기로 했지. 자, 나 그냥 x 없애버릴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양변에다 2를 보겠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자꾸 요거 표시 안 하네. 그치? 자, 2 곱하면 2x-4y는 6이 되고 아래 건 안 건드려도 되지.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거랑 비교 한번 해봐라. 차이점과 다른 거를 그냥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소거하려고 가관법에서 소거하려고 했더니 좌변이 같아졌네요.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땐 상수항을 제외한 문자끼리만 비교했을 때 적당히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하게 되면은 식이 똑같아져. 니네가 저번 시간 숙제해온 거 있지? 숙제해온 것까지 봤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같아졌죠? 같은 식당이 정리가 되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 째려보라고 그랬어? 오른쪽. 아까랑 다른 거 뭐야? 아까는 같아졌지. 얘는 다르지. 다르지.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보자. 일단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 구했잖아. 자, 그럼 가관법 하기로 했으니까 빼야 되지 않습니까? x 날리려면. 자, 뺐어요. 잘 봐. 좌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x도 날아가고 y도 날아가죠. 아까 x 날아간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유형 계산하듯이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럼 좌변이 이렇게 되지 않나? 2x 빼기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4y 빼기 4y니까 자 그냥 보이는 대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죠? 우변은요 6 빼기 5니까 1이 되겠죠? 그랬더니 x 앞의 개수도 0이 되고 y 앞의 개수도 0이 됐네요. 배를 구해봅시다. x랑 y에다가 뭐 집어넣어야지 1이 나와요? 해구해야 되잖아. x랑 y에다가 뭐 대입하면 결과물이 1 나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좌변은 엄한 짓을 해도 빵이잖아. 맞죠? 아까랑 비교해볼래? 아까는 아무거나 대입해도 0이잖아. 다 되지. 해가 무수히 많지. 얘는 어떤 xy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xy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거를 좀 가관법이 아니라 대입법으로 설명해서 지금 모양이 다르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푼 문제도 대입법이 아니라 가관법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아 저거랑.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나 얘도 마찬가지로 2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양변에다가 x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양변에다가 2를 곱했어.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2y는 6이 되고 아래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2y는 6. 아래 식이 다 같아져 버렸죠? 자 근데 가관법 하기로 한 거잖아. 빼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랑 모양이 똑같고 다른 거 딱 하나만 비교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x 빼기 2x니까 0x가 돼요. 2y 빼기 2y니까 0y가 돼요.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지? 똑같지? 자 근데 상수항 보세요. 6 빼기 0이니까 0이 됐죠? 방금은 0이 아닌 숫자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x, y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무조건 0이지? 그래서 해가 겁나 많다라고 한 거야. 뭔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어? 우변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차이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따지는 방법, 계산 실전적으로 할 때는 좌변을 맞춰준 뒤 우변을 째려보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야.
좌변하고 우변이 몽땅 다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해가 겁나 많고 내용 정리 잘 해놔야 되네. 알았냐? 그 다음에 우변이 달라져 버리면 0이 아닌 또 다른 숫자 0이 아닌 숫자가 오기 때문에 오만 짓을 해도 0이 1이 안 된다고. 얘 같은 경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해가 얘는 없다라고 한 거야. 차이점 이제 발견됐죠? 우변까지 같아졌냐? 같아지지 않았냐까지만 따지면 된다. 자, 그래서 결론.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을 때에는 좌변을 같은 식이 되도록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변까지 같냐 다르냐까지 따져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사실 문자가 들어가는 문제로 보통 나오는데 그거 좀 이따 내가 풀어줄게. 알았지?